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풍력발전기라고 하는 새로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풍력발전기인데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하시고 계시고 USB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머리도 컴퓨터 하드디스크 SSD랑 똑같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을 지우시고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메모리하시게 되실 거예요. 기존의 풍력발전기 보시면 이제 풍력발전기가 뭐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이제 가장 효율이 좋다는 프로펠러 방식. 그런 이제 수평축 방식 중에 하나인데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날개는 뾰족해지면서 트위스트되어 있어요. 트위스트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날개와 날개 사이로 바람이 새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 뒤쪽에 꼬리 날개를 붙여서 꼬리 날개가 방향타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제가 이제 발명한 풍력발전기의 날개인데 전체 시스템을 제가 다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만 물고기를 위에서 본 모습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좀 시연을 해야 되니까 불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풍력발전기를 바람을 직각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절대 고속으로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고속으로 회전이 돼서 기존 거보다 더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찾아내서 자동화시킨 겁니다. 먼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이 정도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막 새고 있어요. 사실은 새고 있고 이렇게 빨리 돌지 않는다라고 다들 알고 있죠.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험을 하다가 이런 날개를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점차 이걸 각도를 틀어서 더 고속이 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날개를 90도 범위 내에서 날개 3개가 동시에 조절되도록 자동화시킨 거죠. 잘못 좀 봐보십시오. 잘못하고 손을 비니까 제가 도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고속 회전하지 않았는데 얘가 좀 세게 돌려주고 나면 점차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속도가 늦어서 그래요. 네. 점차 가속이 되고 불이 들어오나 이게 조금 전에 1단입니다. 이게 2단. 이쪽으로 바람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면 한 번 더 끊고 와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모니터를 가져왔는데 뒤에 바람이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 바람이 가죠. 그러니까 바람이 차단해요. 그래서 얘는 꼬리 날개가 필요 없습니다. 뒤로 운전합니다. 앞뒤는 바람이 상관없이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이 바뀌면은 이 베어링만 집어넣어주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지 않으면은 이제 사실은 누구도 인정도 안 해요. 공학 박사도 있고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제가 시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넘기는 게 있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가 뭡니까?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으면 기후 재앙이란 말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제는 석유 재벌들이 석유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쪽에 자산을 매입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가열이 돼가지고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북극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녹으면 앞으로 한 2050년 되면은 북극을 얼음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 그리고 해수면이 한 1.8m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한 3억 6천만 명의 기후난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약 12억 명의 사람들이 전기 에너지를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이 많죠. 이와 같이 참 깨끗한 물을 얻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고 에너인코리아는 청정에너지 기술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 화두가 뭐냐면 환경과 풍요로운 사회와 비즈니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기값이 아주 싼 나라입니다. 일본의 2분의 1, 뭐 중국의 4분의 1, 3분의 1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이라는 재생에너지 쪽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태양광은 요즘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10kW짜리를 제가 코라스 인증평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밑에는 이게 풍속축이고 이쪽이 이제 출력축입니다. 10kW짜리 날개 직경이 8.4m, 타고 높이 10m 정도. 예, 지금 저 소리가 좀 시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핸드폰에 바람 소리가 녹음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풍력 발전기보다 더 소음이 낮다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더 소음이 낮다고 합니다. 이걸 자동화시키는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출력 곡선을 1분 평균으로 이렇게 찍은 그런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붙였느냐면은 날개 각도를 인공지능급으로 이제 컨트롤한다는 건데 사실 좀 과장이 됐죠. 처음에는 스마트 S를 붙였다가 요즘 뭐 하도 인공지능 했으니까 저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고풍속일 때 풍력 발전기 날개를 컨트롤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평균 풍속이 약 15m로 불 때 미니멈 8m 풍속이 2초 정도 지나면 한 22m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제주도에서 엄청난 그런 난류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변하는 바람의 어떤 환경 속에서 날개를 매끈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RPM이 그냥 확 올라가가지고 퓨즈가 다 나간다든지 또는 날개가 떨어져 날아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세계적인 풍력 발전기를 개발을 했고 이거를 영국에서 벌써 알아보고 아직 매출액도 나오지 않는 우리 회사를 영국을 아예 그냥 옮기라고 하는 게 GEP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에너인 UK를 영국에 설립하는 걸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영국을 가서 내년에는 이제 아마 영국 법인을 설립을 하고 공장도 설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부토가 작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시장이 작죠. 근데 이 풍력 발전기는 여러분들 몇 년 지나면 전 세계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런 날개가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를 보시게 될 것이고 이게 소형만 되는 게 아니라 점차 대관령에 있는 크기까지도 된다라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앤드류 왕자 5월 13일 왔을 때 제가 주한 영국 대사님께 초청을 해서 왕자님께 가서 소개를 한 것이고 2017년도 5월 달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50개 업체를 네덜란드 데리고 가서 이제 저희가 TNW 행사에 갔었는데 그때 콘스탄틴 왕자가 저희 부스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요. 금년 이제 5월 14일 날 마크 슬러터라고 영국의 그 DIT 국제통상부의 최고 투자 담당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CFO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직접 저희 회사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질문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날개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데 이걸 마음대로 카페에서 팔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17년도 1월 1일 날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연해서 보여줬거든요. 저걸 보여줘도 아직은 누구도 카페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딱 답변을 드린 게
코카콜라를 지금 그대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전 세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특허라고 하는 게 디자인 특허와 방법 특허로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레시피를 알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날개 컨트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모터를 0.01초 단위로 이제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매끄럽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가 한국, 일본, 중국, 미국까지 작년 2018년 7월달에 이제 등록됐고요. 딱 요약을 한다면 경제성, 안전성, 효율성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날개를 이제 자동으로 컨트롤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의 풍력발전기는 초속 3.5m 이상 바람이 불면은 돌기 시작을 하고 전기를 생산하려면 4m 이상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날개는 바람을 차단하는 효과 때문에 일단 가속만 되고 나면 초속 1.5m 바람에도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을 한 10배 이상 키울 수가 있죠. 인도네시아 뭐 1억 몇천만 명, 2억 3억 정도 되죠. 인도네시아 인구가 12,000개 유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적도지방에 있어요. 연평균 풍속이 3, 4m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기존의 풍력발전기에 갖다 설치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풍력발전기하고 태양광과 ESS를 결합하면 마이크로 그리드 솔루션이 나오죠. 전 섬 지역을 다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아프리카를 깨어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든 전기 없는 곳에 전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당장 전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기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입니다.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석유 시대는 종말을 구하겠죠. 그럼 새로운 에너지,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써야만이 우리가 후손들한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내리쬐는 태양광 1%만 전기로 바꿔도 전 인류가 쓰고 남는다고 하고요. 부는 바람의 1%만 전기로 바꿔도 전 인류가 쓰고 남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만 됩니다. 그것도 10년 이내에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지구가 끌어오르는 것을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한계점을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 계시는 정말 대단하신 위원장님들께서도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는 한전하고 마케팅을 에너지 자립성 사업 쪽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그리드 솔루션이 제가 뭐 풍력이 좋다고 풍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요. 바람이 잘 불고 뭐 비하고 비 오는 날은 태양이 안 뜨죠. 밤에는 또 태양이 안 뜨잖아요. 반대로 또 여름에 햇빛이 땡땡 내리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잘 안 붑니다. 그 다음에 극지방은 바람이 세죠. 적도지방은 바람이 약합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을 적절히 배합을 시키고 불규칙한 그런 에너지 생산을 ESS에다가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쓰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철탑을 세우는 일을 없애게 되죠. 우리나라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 철탑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공해입니다. 철탑 하나 세우는데 몇십억 들어갑니다. 그 돈 가지면 아프리카의 여러 마을을 바로 전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뭐 간략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영국 시장을 진출하게 된 거는 이제 영국을 제가 이제 창업진흥원으로부터 1억을 지원받아가지고 레벨 30도에 가서 IR을 하고 영국에서 제 스마트폰으로 제주도에서 돌아가는 풍력발전기를 CCTV로 보면서 그걸 껐다 켰다 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IoT가 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 풍력발전기인데 어떻든 이제 인공지능 풍력발전기로 제가 고쳐부릅니다만은 이 소형 풍력 시장이 상당히 큰 그런 시장이 있고 이거를 10배 이상 키울 수 있고 전 세계에 전기 없는 곳에 전기를 넣을 수가 있다. 여기 계시는 아까 어떤 분께서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가 스스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이미 풍력발전기가 아주 세계적인 게임 체인저 할 수 있는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제가 1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전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그걸 파시면 돼요. 저하고 같이 사고를 하시면서 파시면 되고, 그것이 뭐냐?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깨끗한 지구를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길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노믹코리아는 2012년 6월달에 설립을 했고요. 현재까지 계속 개발만 해왔고, 금년에 드디어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대학교하고 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과제로 KS 과제로 3kW, 10kW짜리를 KS 인증을 받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KS 인증을 받게 되면 비로소 판매를 할 수가 있죠. 영국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여주니까 바로 그냥 영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증서, 또 매출 실적 없으면 대출 못 받고 투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 걸렸는데요. 대한민국은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정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스타트업 성공시켜서 유니콘 만들어야 된다. 네. 충분히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술들, 아까 우리 김지우 위원장님 발포 수출업, 친환경 발포 수출업 세계를 석권하게 될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들이 너무나 많이 사장되고 있어요. 정말 지금도 엄청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그 스타트업들한테 원리를 보고 어떤 그 핵심 원리를 보고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정주영 회장님 같은, 김우중 회장님 같은 그런 투자 마인드를 좀 발휘를 해서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